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의 막이 올랐는데요. 어제 저희가 박찬대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오늘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MBC를 응원합니다.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지역구. 네. 네, 알겠습니다. 출마를 하시면서 좀 미뤄둔 꿈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미뤄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3년 전에 음,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네, 꿈꿨습니다. 3년 전에. 네. 오, 그런데 이재명의 꿈도 정청래의 꿈도 미뤄야만 했습니다. 네네. 저는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이게 3년 전에 제가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 첫 문장이거든요. 아, 그때 이미 이 표현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오, 그리고 그때 그러기 전에 음.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네. 국회의원도 아니었을 때 예. 제가 전화를 드렸죠. 당대표에 나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요. 제가 이제 당대표 나갈 줄 다 대부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최고위원에 나가면 됩니다. 오, 그냥 당대표 나가세요. 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을 그렇게 제가 썼죠.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선 후에 이제 본인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면 당 대표라는 갑옷을 입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예,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엄청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주기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언감생신 제가 그냥 당대표를 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당대표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1년 전에는 이재명 당대표 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는 연임을 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또 제가 국민들 눈치를 잘 보거든요. 국민들 눈치를 보아하니 네. 정청래보다는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원할 것 같더라고요. 총선 이후에. 그래서 제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네. 둘이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연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아, 그랬어요? 그때? 그럼요. 오, 그래서 2차 저차 이러저러해서 아마 연임하라는 분위기가 조만간 올라옵니다. 오. 저는 그걸 압니다. 예. 그러니 다 제가 이제 당대표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대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가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대신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하시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로 연임하시라고. 그러면서 연임 분위기가 확 불이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연임하려고 그러면 좀 약간 뻘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물꼬를 텄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오는 과정에서 길을 닦은 분. 뭐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해 주신다면 굳이 동의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하셔. 네. 그래서 네. 저는 3년 전에도 네. 그리고 1년 전에도 당대표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 환상의 복식조를 하겠다는 생각을 이미 오래전부터 굳혔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서는 밀어놨던 숙제하는 기분으로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박찬대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매우 좋은 관계. 의원님과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박찬대 의원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같이 최고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네. 박찬대 의원을 바라볼 때가 가장 꿀잼이다. 꿀이 떨어진다. 꿀 떨어진다. 네, 인간적으로 제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운 얘기는 당신이 해라. 비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비겁한 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하려면. 네. 그리고 나서 일단 문을 떼어놓고 네. 그다음에 꼭지는 제가 따는 걸로 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찬대 의원은 지난번 3년 전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 가장 옆에서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췄고 그래서 잘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06년, 7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뱃속까지 다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때로는 앞에서 얘기를 하고 네. 때로는 뒤에서 조언하고 때로는 옆에서 같이 걷고 그냥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플레잉 코치, 네. 우리 의원님은 골게터. 네.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로? 어제 들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기분 좋던데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원샷 원킬 스트라이커 골게터로서 네. 이렇게 인정받아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저는 뭐 저를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을 본인이 시켰다 맞고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가 아니었으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항상 일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또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나갈 때는 또 제가 또 앞장서서 원내대표를 또 만든 또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하시기 전에는 또 과방위원장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어찌 본다면 가장 격전의 그러니까 두 상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른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골게터라는 비유가 아마 나온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은 안 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제 권투로 치면 저는 인파이터, 그렇죠. 강력한 파이터. 예.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뭐 약간 좀 아웃복서, 아웃복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은 계속 종식되고 있고 종식되지 않고 있고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네. 수많은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청산하고 하려면 강력한 개혁, 혁명보다 어렵다는 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좌고우면하고 좀 뜸들이고 좀 눈치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저는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처럼 예. 강력한 당대표, 예. 강력한 개혁 당대표 그것이 필요하고 당원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웃복싱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저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파워풀한 강력한 당대표, 개혁 당대표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을 기대하는 분들은 저를 선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리고 있다 이런 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 현상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한 길을 혼자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럼 여러 가지 갈래 길이 있죠. 그래서 목표는 다르더라도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에 단독 후보가 없듯이 뭐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 좀 예외적이고 항상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래서 지지하고 나는 저래서 지지하지 않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네. 문제는 문제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제 이제 댓글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비판과 네거티브는 엄연히 다른 거다. 그렇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토론을 하고 상대를 비판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네거티브로 하면 안 되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 건데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의원님 입장에서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에 대한 비판의 지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왜 그럼 토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제 예를 들면 정책 또는 노선 네. 그리고 방향, 속도 네.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인간적으로 박찬대 의원을 너무 좋아하고 네. 또 박찬대 의원도 저를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둘이 또 네. 사실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결단의 순간에 둘이 딱 손잡고 이를 악물고 한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서로 미담을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인간적 신뢰, 네. 정치적 동지로서의 신뢰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비난이나 네거티브 할 것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없고. 네, 그리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돈캠, 내돈캠? 네. 내돈캠이 제 이번 전당대회 행동 수칙입니다. 내돈캠 뭐예요? 네거티브 하지 않는다. 돈 쓰지 않는다. 네. 그리고 캠프 사무실 꾸리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세 가지. 그렇습니다. 이런 큰 선거는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캠프 사무실 꾸려서 뭐 옛날 기존 전통 방식으로 막 뭐 넓은 사무실 얻어서 그 자체가 또 여의도에 사무실 얻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의원회관 사무실이라든가 예, 예. 지역 사무실이라든가 예. 이런 데서 예. 그냥 하는 게 맞겠다. 예. 그래서 당대표 후보가 캠프 사무실을 꾸리지 않는 유일한 첫 사례로 제가 그 신기록을 세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당내 선거 경선이 치러지다 보면 A 후보에 이런 의원들이 모이고 B 후보에 이런 의원들이 모이고 네. 그러다가 이래서 이제 그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감정 싸움도 격화가 되고 그러다가 개파로 가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제가 쓴 책에도 네. 그렇고 여러 번 그 지필도 글도 쓰고 개파는 없어져야 된다. 네. 개파는 당을 좀먹는 독약이다. 그리고 저 스스로 개파에 가입하지 않고 근데 정파는 필요합니다. 네. 노선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데서도 안 불러줘요. 왜 안 불러준다고 그러는 거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586의 그 질서 네. 어떻게 보면 운동권 수직적 관계 이런 게 저는 싫었어요. 아, 예. 그리고 그런 분들과 몰려다니는 게 너무 비생산적이고 네. 그래서 제가 가지도 않고 예. 거기서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586은 6월 민주항쟁 세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그 지금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정신은 소중하게 간직하되 예. 그러나 국민들께서 비판하시는 586의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언론에 지적하지 않는데 586의 그 좀 안 좋은 문화를 97세대가 또 따라 배운 술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 뭐 좀 군사 문화 이런 게 좀 스며 있었죠. 뭐 그래서 예. 그것도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네. 586만 문제가 아니고 예. 586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함께 물들었던 욕하면서 배운다고 네. 그런 97 세대들의 너무 빨리 늙어버린 네. 그런 것도 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누구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 상의한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장경태 의원이나 모경종 의원 같은 사람들을 네. 전면에 세우고 키워야 된다. 왜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자봉부터 시작했습니다. 평당원부터. 아, 예. 누구 개파 보스에 줄 서거나 그렇게 해서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자 나르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분향소에서 줄 서는 거 이렇게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내하는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커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모범적인 평당원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런 정당 문화를 좀 만들고 싶다 하나 있고요. 아, 뭐 서구 정당에서 보통 이제 그 아카데미부터 해서 쭉 네,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이런 과정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모경종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분이 이재명 당대표 검찰 끌려다닐 때 수행비서였습니다. 아.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기억할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 뭐 법원 출석이나 검찰 출석을 항상 가방 들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주목했냐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때 밥 먹으면서 쭉 이런저런 하는데 그 수행비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 제 메시지도 봐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아니 그 친구가 메시지까지 봐줍니까? 그 친구가 똑똑합니다. 어허. 그리고 많은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메시지를 쓴다고요? 고쳐준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아. 수행비서는 그냥 앉아가지고 전화해주고 뭐 이렇게 보통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막 고쳐준다는 거예요. 젊은 감각으로. 예. 그래서 뭐 하던 친구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기도에서 청년비서관을 공모를 했는데 160대 1인가를 뚫고 네. 들어왔던 아주 저력이 있는. 아. 그리고 사람들은 인천 서구에 출마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다 그랬는데 본인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거기 가서 개척하겠다. 그래서 가서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까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굉장히 그 세대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예. 그런 신진들, 신인들 아직 주목받지 않지만 예. 그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예. 그 세대
그 문제는 이 의원이 해결하는 걸로. 네. 굳이 두 분이 아니라도 예.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을 그 문제 있을 때는 당대표가 같이 가는 거죠. 예, 예. 이분이 이 문제는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분야별로 정책별로 그런 의원들과 당대표가 같이 다니면서 좀 이렇게 주목도 받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네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인파이터로 이제 그러니까 의원님 자신을 비유하시기도 했는데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네. 그 야당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실 거 생각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비유 상징적으로 출마 선언문에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네, 맞아요. 예, 그런 말씀하셨죠. 근데 그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많이 남았대요. 기억에 예, 많은 분들이.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독대를 빠른 시간에 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과제. 그래서 1년간의 로드맵 리스트를 딱 가지고 네. 국회에서 할 일은 요때 하겠다. 그것을 미리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 망설이지 않고 예. 그냥 하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 요거는 야당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좀 속도 조절하다든가 그렇죠. 그럴 수 뭐 있죠.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통합이라든가 협치 이런 공은 네. 대통령에게 돌리고 소위 말해서 당에서는 예. 설령 부딪히더라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법사위원장 때처럼 네. 당대표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엊그제 그 오찬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자리 연출된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 매우 무례한 그 언사가 있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당선된 대통령을 앞두고 네. 대통령 끝나면 재판 받으십시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왜 존중해야 되냐. 이재명 대통령 자연인 개인에 대한 존중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를 뽑아준 그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1,700만 국민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승부는 끝났고 대선이 끝났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 민주적 절차에 뽑힌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무례하게 짝이 없었고 제가 당대표로서 거기 있었으면 나무랐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네네네. 어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유 정청래 대표님 아유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또 이렇게 좀 그런 말 하고 그래서 굳은 일 그렇게 이제 예. 무슨 그림인지 알겠네요. 예. 그 굳은 일 뭐 좀 이렇게 네네. 험한 일 이런 것은 당 대표가 하는 것이고 예. 대통령은 양쪽을 오 이렇게 하면서 좀 자제시키고 좋은 말씀, 네. 아름다운 말씀은 대통령이 하게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네네. 어제 그 의원님 SNS에 김민석 후보자 만났다고 올리셨던데 어제 만나셨던 거예요? 예, 마침 마포 제 지역구 바로 근처에 있는 데 계시더라고. 예. 그래서 원래는 오늘 청문회 전에 네. 좀 응원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제 지역구 사무실 바로 근처에 있는데 예.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 내 지역구에 왔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기는 그렇고 예.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응원, 격려, 지지 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람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지란 어려울 때 함께 어깨 거는 게 이제 동지인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좀 먼저 이렇게 페이스북에 응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응원해 주는 것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고맙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김민석을 지킵시다.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민석을 흔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을 막읍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지? 뭐 이렇게 방법이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김민석을 지킵시다고 김민석 현직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후원 계좌를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뭔 말인지 아시죠?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했더니 돈 공세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날 후원금이 다 찼다고. 하루에? 예. 그래서 어제 되게 고마웠다고 뭐니 해도
돈입니다. 그건 60대 유머예요. 네? 뭐니 해도 돈. 아무튼 근데 지금 야당은 그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재산 문제라든지 네. 뭐 아들 스펙 문제 이런 걸 제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페이스북을 읽어보면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쓴 페이스북에 보면 이해가 다 가고요. 18년 동안 너무 고생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저는 제가 옆에서 있고 친한 동료 국회의원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산지는 몰랐습니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네. 이렇게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지만 뭐 부정한 거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고도 겸손하게 내일 청문회 임하세요. 네, 그랬더니 아이 뭘 당당하게 해요. 공직자는 겸손해야죠. 그냥 저는 그냥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11개 부처 장관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 시작하기 직전에 광고 나갈 때 의원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임될 줄 알았다 나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저희 그 최고위원 1, 2기 지도부 관저만찬이 있지 있었죠.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실용주의예요. 일 잘하면 뭐 과거에 뭔 일이 있어도 뭐가 필요하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촉일 수 있어요 제가. 뭐 직접 말씀을 들었다기보다는. 그리고 저도 법사위 하면 여러 장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분을 대통령이 혹시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신기한 촉인데.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지금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임명한 걸 보고 아 이재명 대통령답다.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 잘하면 그냥 쓴다. 예. 실용주의.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그래요. 나는 아니 성과가 중요하고 업적이 중요하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게 뭐 필요 있냐. 그래서 우선 고려 요소가 일을 잘하고 예, 능력이 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결국은 국민민복 국민으로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그랬었어요. 혼자 생각으로. 말 그대로 촉이었군요. 완전 촉이죠. 제 촉. 그럼 양곡법은 처리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촉으로 보면 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하고 세심하고 디테일에 강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인사를 했지 이렇게 의문이 갈 수 있는데 일단 무슨 기쁜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우리 당원과 동지들께서도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 네. 지금 그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이 지금 대거 입각을 네. 할 것 같아요. 네. 이 인사도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십니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검증도 됐고 네. 그리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국방위만 했어요. 네, 계속 그러셨죠. 10수년 동안. 예. 저는 매우 잘한 인사고요. 네. 이렇게 국회에서 그 능력이 검증된 분들은 장관이 가도 잘한다. 그리고 장관은 행정가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판단, 정책적 결단을 하는 정치의 영역도 엄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것은 네.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해볼 만한 인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